요즘 주식시장이 정말 미쳤죠? 듣도 보도 못한 기업들이 갑자기 우리 땡땡합니다 하고 뉴스 하나 뿌려주면 아주 주가가 미친 듯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막 2배, 3배 이렇게도 가고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며칠 안 돼서 그대로 수중낙하거든요. 막 하루 만에 반토막도 나고 그 다음에 막 30%, 40%씩 빠집니다. 그제서야 이제 개미들은 깨닫죠. 아, 당했구나. 근데 이런 게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비슷한 뉴스, 비슷한 흐름, 비슷한 결말 전부 다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시장에서 회사들이 주가를 뻥튀기 하는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아시게 되면 이제는 당하기만 하던 괜히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듣도 보도 못한 회사들이 꼭 던지는 한마디가 있죠. 바로 우린 스테이킹 합니다 라는 말이죠. 사실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이 원래 조금 복잡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코인을 일정 기간 맡기고 검증에 참여해서 보상을 받는 구조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코인 좀 쥐고 있어요. 앞으로 뭔가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통하는 스테이킹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시장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뉴스에 땡땡 스테이킹 신사업 진출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그럼 주가가 수직 상승하거든요. 코인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요. 블록체인 관련 기능이 하나도 없는 회사가 스테이킹이라는 단어 하나에 주가가 터지는 겁니다. 왜일까요? 시장이 진짜 믿어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이 몰릴 법한 얘기거리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뻥튀기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잘 모르던 소위 말하는 듣보잡 기업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테이킹 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시장은 오, 신사업이야 하면서 돈이 몰립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수직 상승하는 거죠. 며칠 지나면 갑자기 희석 공시, 추가 조달, 파이프 발행 같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주가는 폭락하고 거래량은 증발합니다. 스테이킹을 도입하겠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아무런 준비 없이 기술력이나 인프라도 없이 그냥 스테이킹이라는 단어 하나로 주가를 띄우려는 마케팅이 문제인 겁니다. 이 패턴을 모르는 개미들은 어때요? 미래의 먹거리니 뭐니 하면서 고점에 진입했다가 폭락에 물리고 결국 또 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반복되는지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BMNR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스테이킹이랑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3,500억 정도를 끌어모아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스테이킹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뜬 직후에 주가가 이틀 만에 218%가 올랐어요. 기사에서는 장중 300% 폭등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죠. 시장 반응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오, 진짜 스테이킹 간다고 하면서 다들 돈 쏟아붓기 시작했죠. 그런데 며칠 후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죠. 하이프 희석 소식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발하더니 그대로 폭락했죠. BTBT라는 기업 들어보셨나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갑자기 스테이킹 선언을 하더니 며칠 동안 주가가 9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반토막 나죠. 샤프링크, UPEXI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 보유, 스테이킹 할게 말만 하면 장중에 주가가 아주 팍팍팍 뜹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다시 60% 가까이 폭락하죠. 이게 다 똑같은 흐름이에요. 이건 해외의 일만이 아닙니다. DSRV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는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합니다. 주가는 즉각 반응했고 관련 보도도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될까요? 도대체 왜 시장은 이렇게 뻔한 흐름에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몇몇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 구조 자체가 이런 흠이 먹히도록 짜여 있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우선 정부 정책과 제도 변화입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도 벤처 기업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죠. 여기에 세제 혜택, 벤처 투자 유도 정책까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린 블록체인 갑니다. 스테이킹 서비스 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에 정책 기대감이라는 포장지를 씌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말 한마디로 정부 테마주처럼 둔갑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래소들의 경쟁 구도도 한몫하죠.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주요 거래소들이 앞다퉈 스테이킹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죠. 그 이후에 관련 토큰이나 기업들이 슬그머니 붙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 생태계에 진출할 거예요. 우린 크코인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묻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있어요. 사실 다들 알고 있어요. 이게 실체는 없을 수도 있다. 말뿐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시장은 일단 반응합니다. 왜? 혹시라도 이번엔 진짜일지 모른다는 희망이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니까. 결국 이 모든 게 결합되면 어떤 상황이 올까요? 정책은 명분을 주고 거래소는 분위기를 띄웁니다. 기업은 말 한마디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죠. 이 세 가지 구조가 반복되니까 실행은 없어도 주가가 뛰는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우연이나 착시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작전에 먹히기 너무 좋은 환경 같아요. 그러면 코인 관련된 회사들의 주식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전부 작전이니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가짜와 구분되는 진짜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회사명을 변경한 스트래티지죠. 이 회사가 원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이었어요. 근데 2020년부터 갑자기
CEO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존버 선언을 합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손해다. 진짜 자산은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현금을 전부 비트코인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당시엔 다들 조롱했어요. 아니 미쳤냐? 왜 코인을 회사 자산으로 사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 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심지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ETF의 대체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 스트레티지가 지금 비트코인을 60만 개 넘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로 97조 원어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스트레티지는 말이 아니라 진짜 행동을 했고 그에 따른 결과를 시장이 반영한 거예요. 그럼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도 비트코인 산다고 하면 주가가 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득보 회사들이 하나같이 그러죠. 우리 스테이킹 할 거예요. 이더리움 보유할 거예요. 솔라나 생태계할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코인은 보유하지도 않고 기술력도 인프라도 없이 그냥 선언만 한 거죠. 물론 스트레티지도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지금 취하는 전략이 터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게 맞습니다. 레버리지 전략을 쓰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적어도 스트레티지는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단기적인 뉴스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전략을 꾸준히 유지하고 지속해오고 있는 게 다른 거죠. 지금 시장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실행이 없고 발표만 있으면 주가가 그냥 폭등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작점엔 우리 코인 할 거야, 스테이킹 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실체도 전략도 없는 그저 주가를 띄우기 위한 작전 시동의 스위치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반쪽짜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인을 만들거나 CEO가 될 게 아니라면 엄청나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주식을 산 나는 뭘 보고 판단하는가? 멍청한 투자자가 되지 않으려면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뉴스에 못 뜨면 사고 누가 별로라고 하면 팔고 너무나도 감정 기반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니까요. 저는 항상 거시경제와 차트 모두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만 보는 건 반쪽짜리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는 방향입니다. 금리, 물가, 환율, 고용 등 경제 지표를 비롯해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 등 정책의 변화는 시장이 어디를 흘러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 흐름과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단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금리 인상에서는 위험자산의 베팅을 줄이고 인하 정책이 나오면 과감하게 베팅해야 되는 것과 같이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시경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는 타이밍입니다. 커다란 흐름 안에서 언제 진입하고 빠져나와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지, 저항, 거래량, 캔들 등 기술적 분석 없이 투자한다는 건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한번 수익이 났다고 실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로또랑 가까운 거죠.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운이 좋아서 잘 된 하나의 케이스를 저의 실력이라고 착각해서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었습니다. 멍청한 투자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엔 경제 문맹이라는 별명이 있죠. 저도 그랬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직접 파고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깨달음을 얻는데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리고 뉴스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실질적인 경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